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예선 1회전의 큰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빅매치 두 판을 선정했습니다. 이영구 9단과 김명훈 7단의 대국, 최정 9단과 한상훈 8단의 대국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판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9단과 한상훈 8단의 대국도 지금 상변에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좀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흑이 이곳을 끊어간 장면입니다. 맞고 단수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빨리 이곳을 살려야 돼요. 지금 흑이 이곳을 붙여간다면 굉장히 큰 모양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살리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끊어간다면 지금 여기 상변의 백돌도 엷고요. 중앙의 흑 백돌도 엷습니다. 지금 바둑이 굉장히 흑이 두텁게 잘 짜여졌고 한상훈 선수의 좀 우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그래서 반대로 막아갔는데요. 반대로 막아갔고요. 실리로는 좀 손해지만 두텁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곳은 절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공격을 할지 아니면 이런 곳에 기분 좋은 선수를 하고 좌변 쪽으로 택할지 두 군데 다 가능해 보여요. 그 이유가 이 우상 쪽부터의 실리, 또 화변의 모양, 또 상변의 실리가 지금 큽니다. 지금 집으로도 흑이 할만해요. 지금 최정 선수가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 아주 적극적으로 중앙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붙여가는 선택을 했네요. 네, 이쪽을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최대한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젖힌다면 이쪽을 젖혀가서요. 노골적으로 우상 쪽과 우하 쪽과 중앙 쪽을 집을 지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괜찮은 착상으로 보입니다. 이영구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은 확실히 김명훈 선수가 좀 우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최정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국도 한상훈 선수의 우세로 보여지는데 또 최정 선수가 또 반격의 한 수를 들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한 칸을 뛰는 것이 아니라 붙여가서요. 이 한 점을 한번 끊어보자 라는 생각인데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좀 어렵죠. 끊고 양쪽이 맛보기로 단순하게 걸리기 때문에 일단 붙여가는 수가 일단 강력한 수로 보이고요. 지금 흐름을 상대에게 내어줬다고 판단을 하고 평범하게 연결을 하는 것보단 붙여서 조금 더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형세를 한번 본다면 이쪽 흙집이 한 30집 두텁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집에 여기 하변도 최소한 10집 이상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5집 이상이 나 있어요. 반면에 백은 15집에 23집 이쪽에 한 5집가량 볼 수 있을까요? 한 30집이 좀 약합니다. 그런 만큼 집으로는 한 15집 이상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하기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좀 더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좀 승부를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연결이 아니라 붙여가면서 직접적인 흑마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두 판 모두 당분간 중앙전이 예상이 됩니다. 김명훈 선수는 중앙에서 집을 최대한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상훈 선수가 택했던 이 치받는 수도 굉장히 급소에 해당하죠. 붙인다면 젖혀서요. 계속해서 백의 단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좀 재치 넘치는 행마를 보여주었고요.
끊기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오는 것은 다 이어서 흑도 자충이 차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좋지 않고요. 네. 어떻게든 반전을 꾀하기 위해 최정 선수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조금 노릴 것이라고는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요. 계속해서 백돌이 이런 쪽으로 돌이 온다면 여기 붙이는 수가 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변 쪽에 흑의 연결고리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쪽도 조금씩 노려봐야 합니다. 아직은 바둑판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시간짜리 제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두 기사 다 초읽기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 김명훈 선수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고요. 자, 이용구 선수 끊어갔습니다. 싸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쪽도 이어서 선택을 합니다. 행마를 하지만 만들기 위한 수법이었군요. 단순하게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네. 이렇게 때려낸다면 일단 빵 때림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영구 선수의 한숨 소리가 좀 들리는데 네. 바둑이 점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네. 큰 모양이 날 것 같아요. 101점을 그냥 주기보다는 이 우하귀에서 조금 교환을 하면서 충머리로 활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요. 네. 충머리라면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수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네. 축은 되지 않지만 그냥 밀어갑니다.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 귀는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행도 흑이 워낙 큽니다. 네. 너무 크기 때문에 흑의 우세죠. 더 욕심을 냅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놀라운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는 는다면 뭐 밀거나 늘어서 나 이거 한번 다 잡아보겠다 이런 뜻인데 네. 지금 바둑이 우세한 흐름 속에서 또 이렇게 강력한 수는 사실 두기가 쉽지 않은데 네. 역시 김명훈 선수는 이런 수를 즐겨 사용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즐거움을 줄 수 있죠. 네. 우상 전투에 이어서 자, 중앙전 아주 김명훈 식단이 강한 수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영구 선수가 이 한 점을 움직이지 않고는 사실 뭔가 승부가 되지 않거든요. 네. 뭐 움직이기 전에 한 이런 정도 활용을 한 다음에 그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승부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그렇습니다. 단수를 치고 네. 단순하게 뭐 연결하는 것은 이 돌이 없죠 지금. 네. 워낙 큰 모양이 나기 때문에 이건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움직여서 마지막 전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정 선수 바둑도 보시면 일단은 백이 진출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흑도 두텁게 처리를 하고요. 이곳까지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흐름은 흑의 흐름입니다. 네. 하변도 지켰고 중앙도 두텁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 백이 해볼 곳이라고는 이 좌변 쪽에서 어느 정도로 키워갈 수 있을까? 이 정도로 키워서 최대한으로 키워야 하는데 지금 백이 고민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백돌도 좀 약하고요. 네. 이쪽 상변의 백돌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좌변은 사실 큰 집이 날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백의 고민인데 최정 선수는 최대한으로 좌변 쪽에 큰 집을 내서 승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변이 백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사실 네. 최정 선수가 최근에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성적도 보면은 47승 8패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있고요. 여자 기사들 가운데는 가장 독보적인 모습인데 지금 대국하고 있는 한상훈 선수도 사실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네. 세계대회 결승, LG배에서 세계대회 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 강타자고요. 당시 초단의 단위로 결승까지 진출을 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박빙에 가까운 접전을 펼쳐서 상당히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한상훈 선수도 굉장히 꾸준한 선수로 최근에 군대를 전역하고 계속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는 예전만큼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올해는 3승 5패의 좀 저조한 성적을 아직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상훈 선수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또 한상훈 선수가 오랜만에 군복무를 마치고 또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사실 한상훈 선수가 전역하자마자는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작년 KB 리그에서 역대 최저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다시 그 다음 해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이 선수도 굉장히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전역을 하자마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후에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농시배를 통해서 본인도 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눈목자를 택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런 정도로는 형세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뺏겨서 네. 계속해서 받아두어야 하는데 쉽게 뛰어 들어온다면 지금 집 부족입니다. 이쪽이 30집, 하변 쪽이 15, 20, 27. 33집. 흙집이 60집이 넘습니다. 65집은 날 것 같아요. 100집은 40집 나기 바쁩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차이인데 지금 최정 선수가 좀 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진 않을 텐데요. 아마 초읽기에 몰려서 좀 계속해서 좀 황급히 착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흙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바둑입니다. 워낙 좌변의 형태가 넓기 때문에 한 수로 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좀 우선은 크게 넓혀가서 좌변에서 승부를 걸어가는 것이 더 희망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상훈 선수가 평소 장기로 두어 나가는 이렇게 두텁게 두고요.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바둑으로 잘 두는 기사인데 오늘 바둑도 굉장히 초반부터 두텁게 처리를 하고 또 최정 선수가 이게 수익기가 굉장히 강하고 전투에 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텁게 잘 처리해 나가면서 최정 선수를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꽂힌 것도 굉장히 두터운 곳이죠. 사실 이수로는 이런 곳 두어도 사실 무방한데 네. 바둑이 워낙 좋은 거예요. 그냥 연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바둑이 우세하고요. 서두르지 않고 두텁게 두어 나가고 있고요. 이영구 선수는 지금 102점을 이용을 해서 우상귀에서 수를 내고 있네요. 네, 지금 중앙 쪽을 젖히고 끈차 여기서 보류를 하고 이쪽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좀 상용의 맥점인데요. 호구를 친다면 귀살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 정도로 교환될 테고요. 아마 이 정도까지 교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 쪽을 흙이 택한다면 역시 큰 집이 낫죠. 계속해서 흙의 우세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창훈 선수는 좌상기 들여다보면서 좌변을 견제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용구 구단과 김명훈 7단의 대국 지금 우상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구 선수는 앞으로 이 흑의 진영을 어떻게 축소시키느냐 숙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영구 선수의 승부수가 방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이쪽에 귀를 살 줄 알았는데 살기 전에 붙여가는 맥점을 통해서 먼저 중앙 쪽을 견제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맥점이지 않습니까? 이 수로 만만치 않은 수가 나온 것 같아요. 흑이 이렇게 치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두 점을 희생타로 해서 네. 지금 여기가 어, 30집 이상의 큰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변화를 아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을 텐데 중앙에서 손해를 보지만 선수를 뽑고 우하기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도 아, 상당히 얇아졌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김명훈 선수를 괴롭힐 텐데 네. 네, 저수는 타협이네요. 네. 저수는 안전합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이영구 선수는 스탑을 하고 역시 네. 이쪽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는지 막는지는 사실 어려운 장면인데 막는다고 보고요. 지금 백이 상당히 잘했어요. 이것도 붙여가면서 중앙을 최대한 줄였고요. 귀도 6집을 내면서 다 깨고 살았습니다. 네.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제가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워낙 또 흑이 두터운 형세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AI 승률 그래프는 흑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조금 놀라운 참고도를 제가 또 봤는데요. 이것을 단수를 치고 역시 밀어가는 것이 싫었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참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서요. 이렇게 늘면 이거는 우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는 것은 사실 상당히 모험이지만 일단은 백이 네. 한 집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흑돌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 사활이 또 불확실합니다. 여기 사활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둘. 그것이 백으로서 좀 위험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많이 당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당했죠. 네. 백도 불리한 와중에 다 죽어도 이건 밀어야 됩니다. 밀어서 산다면 선수로 살 수 있거든요. 네. 호구 쳐서 사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흑도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두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약간 떨리지는 않을까요? 네, 조금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네. 일단 중앙 쪽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중앙 이렇게 늘어두어서 여기는 돌림을 당하지만 여기 약간 끼우는 게 끈내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늘면은 찔러서 굉장히 기분 좋은 끝내기죠. 네. 여기 한 칸도 이제는 노릴 수 없습니다. 백의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뭐 화변 쪽으로 흑이 돌이 온다면 이것도 혹시 흑의 우세로 보여집니다. 자, 중앙으로 손이 갔는데요. 이 교환을 확실하게 해놓고 한 점을 제압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느는 수는 약간 의문수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성립이 돼요. 치받는다 하더라도 끊고요. 늘면 이것은 흑이 잡혔습니다. 제압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여기 느는 것보다는 천안에 늘어서 이 끼우는 수를 보는 것이 더 좋았는데 네, 지금 있는 수가 가능하죠. 약간 실수가 또 나왔는데요. 그래프도 조금 상당히 좀 차이가 좁혀졌죠. 네. 또 이용구 선수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거 상당한 실수로 보이는데 한 석집의 차이는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늘어서 백이 연결할 때 이쪽을 끼워가는 것과는 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우하 쪽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면 둘, 셋, 넷, 큰 자리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곳에 빠지는 수. 역시 이쪽을 물어봅니다. 미는 수가 일단은 일감인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는 수. 이 수가 막는 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끊고요. 단수를 치고 이쪽을 밀어가면 맛보기에 걸리기 때문에 네. 백이 잡힙니다. 그것이 싫다고 이렇게 막을 수는 없죠. 이것은 뭐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일단 미는 네. 것은 절대고요. 여기서 김명훈 선수가 그냥 막아서 이 바둑을 후반으로 이끌어 갈지 네. 여기까지 두어서 한번 승부를 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곳에서는 형세 판단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수익기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1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촉박합니다. 네. 자,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결행에 갈 수 있을지 흑의 응수가 궁금합니다. 확실한 선수가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 우변 쪽에 뭐 한 칸이라든지 교환을 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 한 칸이 무조건 선수다. 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아마 잡으러 갈 겁니다. 네. 이거는 충분히 잡으러 갈 모양인데 여섯, 지금 형세가 많이 좁혀졌거든요. 여덟, 아홉. 네, 역시 아. 거기가 먼저 물어봅니다. 먼저 보면 좀 먼저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다급하게 착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한 장면인데 사실 저도 결론을 사실 못 내리겠거든요. 이쪽을 막아간다면 띄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맞고 젖힐 때 이쪽을 들어가는 것인데요. 좀 약간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은 찔러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먼저 두고요. 마지막. 하나, 찌른다면 셋, 먼저 이곳을 빠지는 수가 성립이 돼요. 다섯, 그래서 일곱, 이곳을 두면은 궁도를 늘려서 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 석점 잡는 정도인데 한 칸까지 뛰고 석점 잡는 것은 작지 않습니까? 네. 이곳을 빼앗겼기 때문에 수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이런 교환은 사실 너무 어렵지만 먼저 이곳을 하고요. 이런 곳에 돌이 온다면 제 수익기로는 잡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젖힐 때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은 네. 먼저 빠지는 것은 젖히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잡히는 것은 좀 얘기가 다르죠. 네. 크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려운 장면이고 이거 한 수를 삐끗하면 바로 승부가 직결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명훈 선수가 이곳을 치중 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는 이곳을 두고 싶다. 여기를 선수를 해서 이곳을 두고 싶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것이 사실 저희가 수순을 좀 놓쳤지만 좀 귀를 좀 쉽게 살려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앙도 좀 당했고요. 귀도 좀 쉽게 살려주고 여기에 이런 느는 수도 사실 실수였기 때문에 지금 후반으로 가면 약간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신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치중을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참고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 수익기로는 이곳을 하나 찔러 놓고 이곳을 둔다면 여기 사활에 문제가 걸립니다. 네. 자, 궁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그래프가 좀 요동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백이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받으면 부분적으로 찔러서 이것은 죽는 모습이거든요. 이곳이 확실하게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네. 이용구 선수가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김명훈 선수의 이런 응수타진이 뭐 날카로웠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곳이 확실하게 선수가 됐어요. 이렇게 선수해도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받아야 하는데요. 이거 찔리면 백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둬도 백이 안 됩니다. 이거 이으면 단순하게 들어가서 이곳에 집이 나지 않고요. 네. 최대한 궁도를 넓히더라도 단수를 치면 사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셋, 이영구 선수가 이렇게 찌르는 수를 간과했을까요? 사실 이 수 아니면은 있거든요. 아홉, 과연 이 수를 봤을까요? 백이 아래쪽으로 단수를 쳐서 좀 공배를 채워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쪽으로요. 네. 최대한 공배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때려내면 다시 잡으러 가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까지는 되는 모양이에요. 백이 위로 메우고요. 네. 이곳에서 위로, 이렇게 네. 이렇게 메우고요. 그러면, 여기 단수까지 네. 불러일으킬 수는 있죠. 하지만 이쪽 마늘모나 빠져지는 것은 계속해서 선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돌이 온다면 여기 치중이 계속해서 성립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음, 김명훈 선수도 지금 이렇게 먼저 계속해서 찔러가는 수는 약간 악수인데 네. 확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차렷 정도 해서 선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백으로 하여금 응수를 하게 하고요. 그럼 이곳에 치중을 가면은 어떻게 보면 좀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아서 사는 수는 이것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이것은 네. 흑승입니다. 흑이 차렷을 했을 때 백이 눈목자 정도 뭐 선수로 안 됐나요?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정도요. 네. 정말 어려운 수긴 한데 이 수의 뜻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충이 다 차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눈목자는 이 단수 치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뭐 나가면 당연히 연결이 될 테고요. 살 수 있겠죠. 이쪽만 빠지더라도 쉽게 집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눈목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너무 좀 어렵습니다. 눈목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견 눈목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날일자도 가능한가요? 날짜도 비슷한 뜻이죠. 네. 김명훈 선수가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제가, 네. 움직임이 많아졌어요. 이 수가 너무 솔직한 수였나 봅니다. 계속 네. 먼저 이쪽을 두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된 다음에 이쪽을 돌을 불러 일으켜야 나중에 이쪽이 살더라도 이쪽을 잡으러 갈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반격, 이 수도 비슷한 뜻이죠. 자충이 다 차고 이렇게 선수가 되는 자리라면 네. 보구를 치고 빠지는 것까지 듣고 있거든요. 넘어가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붙이는 것밖에 선수가 안 됩니다. 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일단 백이 살 수 있죠.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흑이 먼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역시 차렷이 아쉽네요. 먼저 이쪽 치중 갔어야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날일자나 눈목자의 수를 좀 간과했는데 김명훈 선수도 그런 것들 간과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맛보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영우 선수의 좋은 수가 나왔고요. 붙이는 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쉽게 둔다면 이렇게 살고 붙여서 좀 타협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백이 선택입니다. 그냥 이쪽을 살지 아니면은 한 술 더 떠서 이곳을 늘고요. 중앙 쪽으로 뭔가 수단을 부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중앙은 여기나 이쪽을 단수를 치고 둔다면 부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6, 이렇게 밀어가서 이곳에서 한 집이 나느냐 안 나느냐 9,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겠고요. 여기도 비슷한 뜻이죠. 어차피 자충이 채워진다면 네, 그 이쪽 아래에서 집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능률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뭔가 상변의 사활에서 김명훈 선수가 상대방을 좀 괴롭게 할 수 있는 장면에서 좀 안일한 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수가 나와서 이 수를 불러 일으켜서 일단 백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바둑은 다시 또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백이 선수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백이 이쪽을 두고요. 빠져서 살아둘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막는 것이 과연 큰 건지가 의문이에요. 그 이유가 때려내는 것이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아. 이것도 크고 하변도 크고요. 네. 2, 끝내기가 어디가 큰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7, 8, 불리했던 바둑을 이영구 선수가 일단 우상 쪽에서 삶을 확보하고 중앙도 좋은 수를 두어가면서 차이를 네. 좁혔고요. 지금 여기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형세는 다시 또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네. 그냥 끝내기를 해도 조금 우세한 흐름이었고 잡으러 가도 괜찮은 흐름에서 좀 안일한 수가 나오면서 바둑은 다시 박빙으로 보입니다. 저런 자리 만약 초읽기가 아니라 시간이 정말 여유가 많이 있었더라면 더 정확한 수읽기로 아예 여기서 승부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김명훈 선수는 평소에 수익기가 강한 기사로 알려져 있고 이 선수가 조금 약간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이 이렇게 사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만큼 수익기에도 관심이 많고 사활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사실 김명훈 선수답지 않은 그런 실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변 우상 쪽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참고들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게 계속 공배가 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빠진 수가 의미가 있죠. 네. 이쪽이 선수가 되고 붙여간다면 이 밑에서 한 집이 납니다. 여기 한 집과 이쪽 한 집으로 삶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영우 선수가 다르게 사는 것은 좋지 않죠. 이렇게 사는 수는 막으면 또 이쪽 먹여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서 사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이것은 기분 좋은 선수 활용입니다. 이쪽 막는 거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작다고 인공지능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앙의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자, 중앙이 아니라 하변 끝내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흑이 하변 끝내기를 할 때 한 칸으로 띄어서 아예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크게 집을 짓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찌르면 넘어가서 일단은 이수가 성립이 됩니다. 나와 끊는 것은 단수를 쳐서요. 흑이 안 되겠죠. 이쪽이 듣고 있어서 흑이 자충이 됩니다. 네. 한 칸 떼서 넘어가는 것은 가장 좋지만 나올 때 또 민다면 또 나가는 수까지 성립이 돼요.
나와 끊는다면은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먹여치는 것이 들어가서 네. 그것은 똑같이 촉촉수에 걸립니다. 넷, 그래서 흑이 한 칸 뛰는 수는 되지 않고요. 네. 둔다면 한 이 정도로 두어서 아홉, 집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치바다 같습니다. 수가 저는 착각이라고 봤는데요. 끊으면은 흑이 잡혔는데요. 지금 아까부터 이거 넣을 때부터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혹시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막는 것이 큽니다. 네. 하지만 이쪽 느는 수순부터 계속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또 귀중한 선수가 또 백에게 돌아갔고요. 여기까지 가능하겠는데 아마 이렇게 잡히는 거를 모르진 않을 텐데 네. 이렇게 정리할 생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쪽 1,000원으로 늘어서 연결할 때 끼우는 수를 보았다면 이렇게 두지 않았겠죠. 네. 지금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아직 남은 곳이 많지만 한번 형색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을 두면 이곳은 하나 나눠 가질 것 같고요. 붙여가는 정도. 흑이 백이 이곳을 살고 흑이 막는 정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형색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흑집은 한 75집 정도 났고요. 네. 재개가로는 오히려 흑이 할 만하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한 10집 차이는 아니고요. 한 8, 9집 정도로 흑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백선이긴 이런 데가 좀 있을까요? 여기 붙이는 패. 이런 것이 약간 흑의 골치 아프긴 하겠지만 흑이 좀 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백도 변화를 만들어 갔네요. 지금 이곳에 늘어서 이곳은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 막는 것이 더 크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중앙 같은 경우에는 흑이 지켰을 때 흑이 크게 지킨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지킬까요? 차이가 원래는 한 집 나는 자리인데 9집, 한 13집 정도의 자리거든요. 여기 나오는 수가 그 정도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한 방. 이 정도로도 이득을 봤죠. 늘어도. 이제는 막는다면 2집 차이가 나죠. 네. 처음에 막은 거와 2집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이용구 선수가 기민하게 이득을 보았습니다. 계속 중앙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변신을 할까요? 저는 워낙 만족스러운 진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계가로는 이쪽을 둔다면 네. 지금 이 정도 하나 들어가는 게 지금 크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대방의 후퇴에 마음이 변할지. 자, 우선 하변 끝내기부터 합니다. 하변도 기분 좋은 끝내기죠. 이게 끊기지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끊어가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참고도와 비슷하죠. 찌르면 이 2점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네. 안 되고요. 흑은 이 정도로 하고 붙여서 지금 흑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 패는 흑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진행한다면 백이 이곳을 나올지 중앙을 먹을지는 계속해서 백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쪽 나오는 것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슷할까요? 그 수의 뜻은
당장 젖혀가는 수는 붙여서 다 잡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프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가능은 한데 어떤 것이 좀 신경이 쓰일까요? 이렇게 붙이는 수? 오히려 패맛이 없기 때문에 이 편이 흑 입장에선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이렇게 잡아서 설마 뭔가 기분이 나쁘다 그런 뜻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워낙 불확실하고 좀 백이 잘 안 되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중에 늘고 뭐 이렇게 막아가는 끝내기가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넷, 다섯, 일단 이 수도 가능한 수로 보입니다. 저 정도의 그래프 차는 사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중앙을 선택합니다. 두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으로 끝내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에 들어가면서 좀 김명훈 선수가 일단은 이 대마 사활에서 좀 실수를 범했고요. 네. 그 틈을 타 이영구 선수가 기민하게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을 찝고 네. 잡는다면은 이거는 백이 좀 우세한 흐름 속에서 끝내기를 맞이하겠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이영구 선수가 우세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바둑은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네. 힘겹게 일단은 우세를 가져왔습니다. AI 승률 그래프도 100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큰 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백이 이곳을 두었을 때 여섯, 지금 이곳을 그냥 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홉, 지금 이곳을 늘어서 그냥 막는다면 이 저침을 허용해서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을 는다면 다음에 여기 치중 가는 수가 좀 있습니다. 치중 가면 수가 나는 건가요? 치중 가면 이 돌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쪽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요. 네. 그렇다면 흙이 빠지고 받아야 하는데 이곳이 기분 좋은 자리가 젖혀 있는 것까지 나중에 들여다보고 끊는 수가 성립이 되죠.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흙도 빨리 이곳을 빠져 두어야 하고요. 지금 이영구 선수가 일단은 이곳을 선수를 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백이 중앙과 이 돌파를 맛보기로 하고 그곳에 젖혀 있는 끝내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곳이요. 네. 하지만 여기는 이거 나가는 것도 좀 하나, 악수 교환이 됐고요. 워낙 아, 크거든요. 이곳이. 네. 다섯, 나온다면 이쪽도 돌파도 또 크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놀랐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가 형세 판단이 됐을까요? 저는 당연히 중앙이 커 보였는데 그래프는 다시 또 네. 5대5가 됐는데요. 뭐 큰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어느 것이 크냐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교환도 크게 압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역시 끝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뭐 100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 두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곳을 나오겠죠 이제. 워낙 큰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을 차단을 하고요. 여기도 뭔가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로 볼까요? 이 정도에서 제가 또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집은 한 65집가량. 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은 덤에 걸렸네요. 네. 역시 아홉, 또 이쪽을 택했어요. 이것도 비슷할까요? 지금은 100 쪽으로 좀 기울었네요. 네. 이것도 기분 좋은 자리인 이유가
지금 나중은 이렇게 찔러지는 자리인데 이것도 네. 기분이 좋죠. 단수도 선수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어디서 역전이 됐을까요? 이쪽 차렷에는 확실한 실수로 분명하고요. 네. 그 후로는 어려웠지만 여기 나왔을 때 일단은 이 수가 어땠을까 싶고요. 역시 이런 수들 다 악수가 됐던 것들이 다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덤에 걸린 모습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는다면 마지막 남은 큰 자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 여기를 좀 선수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5, 6, 막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8, 9, 그쪽을 또 택했나요? 음. 76집. 지금 어떻게 돼도 한두 집 반은 백이 남기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도 좀 쉽게 끝내긴 했는데 지금 네. 화변을 택했습니다. 여기는 집으로 환산하면은 아까 백이 늘고 막아간 거에 비해서는 둘, 넷, 다섯 집, 여섯, 일곱, 한 일곱, 여덟 집. 좀 두터울까요? 뭐 그런 느낌인데 이곳을 막지 않고 이쪽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제 느낌에는 여기가 더 커 보이거든요. 네. 백도 붙였고요. 하나 젖혀만 두고 두지 않고 이쪽 나가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렇게 붙인 와중에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차이는 사실 크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실히 백 쪽으로 기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후반부에서 김명우 선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우상 쪽을 크게 공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손이 나갔고요. 네. 거의 인공지능과 다를 바 없는 수를 계속해서 구사하면서 우세를 구축해 나갔는데 그 후로 귀 쪽과 중앙 쪽, 또 이쪽 대마살에서 조금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지금은 아마 역전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여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가 제일 큰데 하변 쪽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 큰 곳이라고는 이쪽 막는 수와 하변 서로 한 점 잡는 수, 그리고 여기 좌변 마늘 모아는 수가 가장 눈에 보이거든요. 세 가지의 큰 곳이 있는데 흙이 일단 이곳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일단 이곳을 두고 이곳과 이곳을 맛보게 하는 것이 정수로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중앙과 여덟, 그리고 아홉, 우화와 우상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익기 접전에서 김명훈 선수가 실수가 등장하면서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큰 곳이긴 하지만 이곳에 나간다면 그래프도 조금 차이가 벌어졌죠. 지금 네. 여기가 계속해서 큰 곳인데 큰 자리를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훈 선수가 형세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지금 확실한 수익기가 되었다면 사실 이런 먼저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차렷을 해서 마지막 두어 나갔을 텐데 넷, 수익기가 확실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네. 아홉, 네. 중앙 100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쪽이 백이 손이 돌아와서는 백이 좀 지는 흐름이 잘 안 나오거든요.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김명훈 선수는 19회 대회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해서 이 예선 통과자 3명 안에 들었었는데요. 이 당시 한국이 중국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6연승 그리고 김지석 선수의 마지막 2연승으로 이 2명의 선수로 한국 우승을 결정지었었죠. 네, 그 당시에 김명훈 선수는 승점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팀의 수원으로 선수들의 수원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 농심배를 지켜보면서 계속 마음 졸이며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이곳 한 칸을 뛰었는데요. 선수로 끝내기를 하자는 뜻이죠. 찌르면 있고요. 이제는 마지막 큰 곳인 이쪽 하변 쪽에 흙이 손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넘는 것이 정수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렇게 미세한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차이가 네.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명훈 선수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사실 전투력은 거의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후반 끝내기라든지 좀 정교한 모습에서 좀 문제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바둑도 후반을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우세한 흐름이었지만 네. 좀 정교함에서 이영구 선수에게 좀 밀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리한 형세를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입장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굴욕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 이런 실수가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영구 선수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힘겹게 바둑을 이어왔고요. 네. 초읽기도 또 먼저 몰려가면서 상당히 좀 몰리는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우상 쪽에서 일단은 좀 나쁘지만 일단 삶을 도모하고 그 후에 승부를 걸어갔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네. 하나, 승착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수가 날일자가 굉장히 좋은 수로 보여집니다. 이 수가 승착으로 보이고요. 그 후로도 기민한 끝내기를 많이 보여주었어요. 네. 지금 이곳 하나 나가두는 것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차이가 지금 미세한 차이가 아닌 조금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냉정 침착한 모습으로 이 정확한 수익기로 상대방이 실수를 보였을 때 그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하변 쪽에 한 점 잡는 것이 가장 큽니다. 반상 최대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의외의 수가 또 나왔는데요. 그 수는 일단은 넘어가는 수를 허용했죠. 하지만 선수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두지 않는다면 다음에 이렇게 찝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백이 응수는 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이 한 점은 살려주었는데 일단 이 패는 무조건 버티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 수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고 싶은 곳이 있나요? 두고 싶은 곳이라면은 여기 보고 치고 최대한 집을 늘리는 것이 일단 가장 커 보이는데 사실 계속해서 백이 나간다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데 일단 느는 것을 통해서 선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중앙으로 향하기 위해서 둘, 늘어서 끝내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이 두 기사의 기풍을 보면은 좀 약간 상극이라고 볼 수 있죠. 김명훈 선수는 좀 창 같은 기풍이라면 이영구 선수는 좀 방패보다는 약간 물 같은 기풍이에요. 좀 유연하고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장면에서 쉽게 잘 처리하는 그런 기풍인데 좀 기풍 상성상 김명훈 선수는 이영구 선수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역대 전적도 지금 3승 1패로 이영구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네.
이용구 선수는 김명훈 선수의 창을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습니다. 물 같은 기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그만큼 이 상황에 따라서 잘 변신을 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 네, 그렇죠. 셋, 굉장히 균형 감각도 좋고요. 일단 후반 지향적인 이런 바둑을 구사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후반에 좀 정교함이 좀 김명훈 선수가 이용구 선수에게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또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큰 자리라고는 쪽을 막고 빠진다면 나눠갔고요. 이 정도로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집은 한 69집 정도 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상당히 차이가 넷, 벌어졌네요. 지금 아, 여섯, 반면으로 뭐 여덟, 한두 집 이길까요? 조금 남기는 흐름인데 너무 많이 당했나 봅니다. 네. 지금 하변에 이쪽 는 것도 의문수고요. 이 수는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별로 큰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백이 이쪽도 다 넘어가고 하변 끝내기도 하고 지금 백이 너무 잘 끝내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하변에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손해를 만회하려면 더 큰 끝내기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이 중앙 끝내기가 이 손해를 만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패착이라면 역시 차렷이 패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수는 백의 이 승착을 당해서요. 이 날일자가 워낙 양수 겸장이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는 바둑이 좀 흙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네. 이 이후로는 이용구 선수가 기민하게 끝내기를 해 나가면서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역시 이 수로는 여덟, 여기까지 바로 두어가면서 네. 상대방을 몰아쳤어야 합니다. 이렇게 몰아쳤으면 아마 제 느낌에는 좀 백이 좀 어려운 바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최정구단과 한상훈 8단의 대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기사가 복귀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둑은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해보지 못했지만 네. 최정 선수의 실리와 한상훈 선수의 세력으로 두텀으로 맞붙은 바둑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정 선수는 실리보다는 이런 세력 쪽이 좀 잘 어울리는 바둑이 아닌가 싶어요. 한상훈 선수가 두텁게 판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 오고 있었는데요. 네, 이대국 흑불개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에 최정 선수의 좋은 기세를 한상훈 선수가 꺾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상훈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한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자, 우정욱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승자와 대국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영구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호구 치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요. 뭐 백이 기분 좋은 끝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수는 백에게 돌아가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 막아갔습니다. 이쪽 막는 것도 지금 선수로 보여지죠. 네. 당장 이제 잡으러 가면 사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치받을 때 이렇게 짓내자고 하는 것이 좀 이득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덤에 좀 넉넉하게 걸려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빡빡하게 둘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손 빼도 한 집이 나는 거죠. 네, 그렇죠. 붙였을 때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상당히 여섯, 일곱, 네, 지금 붙여갑니다.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치받는다면 젖혀서 네. 또 재밌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잡으러 간다면 또 살아있겠네요. 이곳 단수가 선수가 들으면요. 네. 막아서 이렇게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쪽을 나오면 흙이 먼저 잡히게 되죠. 네. 김명훈 선수가 네, 이제는 백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백의 장점이죠. 젖혀 이어서 젖혀 있는 수를 택했습니다. 이것도 뭐 사라는 있죠. 이것을 젖히더라도 이렇게 두어서 찝으면 이렇게 5집을 내고 사는 모습입니다. 김명우 선수가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바둑이 계속해서 흙의 흐름으로 흘러갔었는데 후반 들면서 또 저 대마 사활의 접전에서 조금의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 바둑이 지금 마지막 좀 괴롭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전에 성공한 이영구 선수 마지막까지도 정확한 끝내기로 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차이가 벌어졌어요. 지금 덤에 넉넉하게 걸려있는 형세입니다. 이제는 이쪽 좌변 막는 것이 가장 큰 자리로 보이고요. 뭐 여기 있는 것이 넉집 이상의 큰 자리이고 여기가 또 석집입니다. 여기 붙이는 것이 또 석집이고 한 이런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거의 다 두었습니다. 김명우 선수가 자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아마도 좀 형세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 대마를 다 살려주고도 본인이 좀 할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내기를 돌입해 보니까 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아마 본인이 김명훈 선수가 본인 진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하기를 정리하지 않고 우상 치중을 하면서 공략해 갔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잡힌다고 보고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익기를 했었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곳 다 실패를 했어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더 흔들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수 친 수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늘어서 지금 원래는 밑으로 쳐서 끝내기를 해야 됩니다. 한 집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늘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활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계속해서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도 좀 의문이네요. 네. 흙의 옥집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흙집도 밑으로 치는 것이 마지막
이득인데요. 둘, 이것은 넷,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여섯, 선수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네, 그렇게만 두어도 별로 득이 없죠. 원래 돌이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쪽 때리는 거와 빠지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것이죠. 이영구 선수는. 네. 또 알기 쉬운 끝내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쳐져 있는 것으로 이쪽으로 와져 있다면 흑 100이 여기 뒀을 때 흑은 여기 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빠지는 것도 넉집 자리고요. 여기 때리는 것은 넉집이 좀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이 이쪽을 두면서 좀 손해를 봤죠, 흑이. 좀 미세한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의 실수입니다. 네. 네, 이제는 이쪽 빠지는 것이 가장 크고요. 또 이쪽을 치받고 막는 것이 석집의 큰 자리입니다. 다음 100이 이곳을 두고요. 다 두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이 정도면 몇 집 차이일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반면 한 두 집에서 반면 세 집 정도 차이네요. 네. 반면 두 집일 것 같습니다. 한 넉 집 반 정도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작은 차이는 아니잖아요. 네. 한두 집의 작은 차이는 아닌데 이런 실수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실수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여기 우변에 빠지는 것이 일곱, 가장 큽니다. 여덟, 아홉. 이영구 선수 후반부에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최근 흐름 굉장히 좋네요. 삼성화재배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예선 결승 중국의 판율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국내 기전인 국수산맥 국내 토너먼트에서도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오정아 선수와도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페어 대회를 같이 나가더라고요. 네. 거기 페어 대회에서도 좀 비공식 경기지만 페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기사가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상은 이쪽보다는 여기 빠지는 것이 더 컸는데요. 이것이 좀 더 깔끔한 끝내기라고 봤을까요? 일단은 이곳을 두었고 이곳이 한 넉집의 가치가 있고요. 여기는 석집의 가치가 있습니다. 붙여가서 또 패를 또 노리네요.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 패도 보강을 할까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두어도 사실 100이 이겼기 때문에 큰 네. 의미는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있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100이 굴복을 당하더라도요. 뭐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쪽을 늘 것입니다. 역시 상위 랭커들 간의 대결이었고요. 이영구 선수는 마지막 랭킹 12위고 김명훈 선수는 22위 간의 대결이었는데 그만큼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충실했고요. 초반부터
서로 비슷하게 나갔고 중반에는 오히려 김명훈 선수가 힘을 냈지만 후반에 이용구 선수가 좀 기민한 수들로 역전에 성공한 그런 바둑이네요. 네, 또 알기 쉽게 네. 여기를 이었습니다. 전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백이 마지막 큰 곳인 이쪽을 두어야죠. 붙여도 먹으면 비슷합니다. 여기 또 연결이 필요하죠. 이용구 선수다운 모습으로 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중국 리그를 뛰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갑조 리그를 현재 시즌에 진행 중에 있고요. 이용구 선수는 을조 리그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6승 2패 성적을 올렸었고 그 전에 갑조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2008년에 갑조 리그 첫 참가를 시작을 해서 6승 3패 성적을 올렸었고요. 2012년까지 5년 연속 갑조 리그를 진행시켰습니다. 네, 갑조리그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해팀에서 갑조리그 상해팀에서 활동을 했고요. 올해는 을조도 상해팀이 있죠. 네. 을조 상해팀에서 2장으로 조금 의외의 2장으로 출전을 해서 본인은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2장으로 출전을 해서 6승 2패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사실 이영구 선수는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인의 대국도 소화하고 있고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갑조리그보다는 네. 을조리그가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는 네.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갑조 리그는 다섯, 1년 내내 여섯, 시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케줄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을조 리그는 짧게 치러지기 때문에 물론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만 시즌을 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그 오정화 선수도 같이 여자 을조로 참가하면서 네. 같이 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즐거운 일정이 되지 않았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이영구 구단은 또 국가대표 전담 코치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또 다시 승부에 매진을 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묘한 곳을 끼워갔는데요. 일단은 손으로. 뒤로 받으면 네. 나중에 하나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집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끊어야 하는데요. 나가고 나가고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끊어서 끝내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느는 이런 끝내기가 돼야 되는데 뭐 끝내기로 뭐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이 바둑을 좀 반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게 꼭 손해도 아닙니다. 여기가 다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나, 둘, 김명훈 선수 좀 괴로워하죠. 네. 사실 이 선수들이 큰 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농심배 2회전이지만 사실 첫 판입니다. 네. 첫 판을 두고 있는 건데 지금 12위와 22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랭커들의 대결이라 네. 사실 서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영구 선수가 이 판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일찍 마지막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둘, 네, 너무 셋, 높은 랭킹의 선수가 일찍 만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 선수들은 어떤 대진에 포진되어 있더라도 상당히 대표 선발을 생각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기사들인데
김명훈 선수가 아주 힘겹게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지금 너무 괴롭게 대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한 석집 반에서 넉집 반 정도의 차이로 보입니다. 네. 자, 동시에 진행이 되었던 한상훈 8단과 최정 9단의 대국 드디어 두 기사가 복귀를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바둑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대국으로 보였는데 사실 그 바둑이 워낙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둑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정 선수도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사와 두어도 사실 할만하다고 보았을 텐데 한상훈 선수가 사실 녹록치 않았죠. 네. 두텁게 판을 정리하면서 최정 선수가 좀 힘을 못 쓰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많이 괴로워했었는데요.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역시 너무 쉽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서는 수로 먼저 우하기부터 공략을 해갔으면 어땠을까 복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그쪽을 아마 흙이 두었다면 아마 네. 흙에 승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실점과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후반 역전승을 거둔 이영구 구단. 네, 어려운 바둑을 뚝심 있게 끝까지 이어나가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또 자신의 장점인 냉정 침착한 모습으로 판을 역전시켰습니다. 네, 오늘 두 판의 대국 함께 하셨습니다. 이영구 9단과 김명훈 7단의 대국, 그리고 한상훈 8단과 최정 9단의 대국이었었는데요. 저희가 한상훈 8단과 최정 9단의 대국은 거의 보지 못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한상훈 선수가 두텁게 판을 정리하면서 최정 선수를 힘쓰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저희가 좀 유심히 보았던 이영구 선수와 김명훈 선수와의 대결은 초반부터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갔고 중반에는 오히려 김명훈 선수가 압도했지만 후반에 좀 미스를 보이면서 이영구 선수의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계대국에서는 이영구 9단과 한상훈 8단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예선 1회전의 큰 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변상일, 박영훈, 강동윤, 허영우 선수 등 상위 랭커의 선수들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회전이 많이 남았죠. 오늘 네. 2회전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7회전까지 있는 기전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한 판 한 판 대국이 이어질수록 빅매치가 성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내일 예선 3회전으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